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이야말로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 중 하나.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와 노화, 치주 질환 등으로 치아를 상실해 먹는 재미를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임플란트다. 임플란트란 자연 치아가 손실됐거나 씹는 기능을 상실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인공 치아를 말하는데, 자연 치아와 유사한 색상으로 신미성이 뛰어난 데다 저장력도 좋아 만족도가 높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임플란트에 대해 쏙쏙들이 알아본다. 네, 우리나라에 임플란트가 도입된 지도 30년이 흘렀습니다. 노화로 인한 노년층의 임플란트 시술은 물론이고 치아 손상으로 젊은 층에서도 이렇게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이렇게 대중화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뉴욕 메디슨 치과 이대섭 대표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흔히 자연 치아가 손상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임플란트의 현 주소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치과계에 임플란트가 치료의 한 옵션으로 자리 잡은 지도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처음 임플란트가 도입된 시기에는 치과계에 임플란트가 생소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공 그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런 상태에서는 치과 임플란트가 치아가 상실된 자리에 씹는 기능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그 성공률을 올리는 데에 치과 의사나 환자분들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로 우리가 살면서 치아 노출이 많은 앞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단순히 씹는 기능 이외에도 노출이 많은 심미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연스러움을 임플란트가 회복시킬 수 있느냐에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기울여졌습니다. 더욱이 환자분들도 근래에는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를 대신하는 정도의 자연스러움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임플란트가 앞니와 같은 곳에 시술이 되었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잇몸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저런 현상을 보인다면은 우리는 단순히 씹는 기능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임플란트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 임플란트의 최대 과제,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와 유사한 신미성을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 치아와 비교했을 때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가장 비슷하다는 점이죠. 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일지라도 그 자연 치아하고 똑같이 그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재현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다고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두 개쯤의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발치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감싸고 튼튼하게 잡아주는 치조골, 잇몸뼈가 심하게 녹아내려가는 바람에 치아가 아무런 충치가 없이도 그 자체가 흔들림으로 해서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임으로 해서 인전면 충치가 생겼을 때는 그 충치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이내 신경적으로 그 충치가 타고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신경치료의 성공률은 92%에서 93%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 10%가 안 되는 정도의 실패율은 여전히 현재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치료를 실패한 경우 발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다가 우리가 예기치 않게 사고나 외상에 의해서 치아가 파절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아가 잇몸 속 뿌리 쪽까지
약간 깊게 부러진다면은 현재의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 치아는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역시 발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러움을 많이 강조하고 또 요구되는 윗니, 앞니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발치의 원인이 많은가를 보겠습니다. 앞니의 경우는 양치질 하는 것이 그렇게 까다롭거나 접근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치주질환으로 치아가 흔들리는 정도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요즘은 극히 드물다고 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양치질은 열심히 하시더라도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것을 미처 발견하거나 느끼지 못해서 치실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잇몸 쪽에, 뿌리 쪽에 가까운 부위에서 바로 신경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길목에서 충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의 깊은 충치만으로도 바로 신경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신경치료가 만약에 시도가 되었는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7, 8%의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역시나 이것은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다가 운동이나 혹은 사고에 의해서 외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앞니 부위는 약간의 외력만으로도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윗니, 앞니의 경우는 치주질환의 경우보다는 신경치료의 실패나 외상에 의한 치아 파절로 인해서 발치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치아를 발치하게 됐을 경우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은 이 부위는 사람의 위턱뼈이고요. 이 부위는 사람의 아래턱뼈입니다. 이 그림을 설명드리자면은 환자분이나 일반 사람들이 오른쪽을 이쪽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을 오른쪽 옆모습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발치 직후에는 치아뼈, 치조골이 원래 치아가 있을 때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치조골의 수평적인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수직적인 양까지 줄어들어서 이렇게 잇몸뼈가 많이 함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1960년도부터 2008년까지 치과학계에 누적된 데이터에 의해서도 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치아는 발치를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치조골 흡수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지만 극복해야만 하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2년도에 치과학계에 보고된 외국 논문에 의하면은 이러한 치조골의 흡수량은 발치 후 6개월 내에 수평적으로 3.8mm 정도, 수직적으로 1.24mm 정도가 평균적으로 녹아내려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치아를 발치하기 전에 자연스러운 잇몸 라인과 치조골을 보이던 이런 상태에서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잇몸뼈와 잇몸 라인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치아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 자연스러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로 인해서 심미적인 결과를 이루어내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미 치아를 발치한 경우에는 치조골이 상당량 수평적, 수직적으로 흡수를 보이기 때문에 원래 치아가 있던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아가 있었을 때 유지되던 잇몸과 잇몸뼈가 발치 후에 상당량 소실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는 연구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치아와 잇몸뼈를 잡아주는 이 밧줄 같은 구조물이 치주인대인데요. 이 치주인대는 치아와 잇몸뼈를 튼튼하게 연결해주는 밧줄과도 같은 역할을 1차적으로 해줌과 동시에 부가적인 중요한 기능이 뭐가 있냐 하면은 이 치조골의 영양분과 혈액을 공급해주는 세 가지 중요한 혈액 공급원 중에 한 공급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치를 하게 되면은 발치와 동시에 이 발치된 치아에 붙어 있던 치주인대도 찢겨져서 모두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발치 후에 치조골이 낫는 과정에서 이 존재하던 치주인대는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 사라져 버린 치주인대로 인해서 3대 주요 혈액 공급원이던 것 중에 하나인 치주인대가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우리 치조골,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치조골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영양분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상당 부분 녹아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이 먹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빠지듯이 치조골도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치조골 흡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치를 한 후에는 우리 몸은 발치와 발치한 자리를 낫게 하는 치유 기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치유 기전에는 치주인대가 사라짐으로 해서 치조골이 흡수되는 이 리모델링 사이클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바로 발치 후에 치조골이 상당량 소실되는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에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임플란트를 받았는데 환자 입장에서 잇몸뼈가 내려간다면 이거보다 더 속상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원장님, 그래서 요즘에는 이 앞니 임플란트를 진행을 할 때 이 잇몸뼈가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치아 뿌리 일부분을 남기는 방법을 많이 쓴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잇몸이 내려가는 것을 막는 임플란트 치료법은 없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심미적인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관심과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사진은 윗앞니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빨간 화살표 부분이 표시되어 있는 곳을 보시면은 치아가 부러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앞니가 잇몸을 지나는 라인 쪽에서 치아가 부러져 있는 것을 엑스레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기존의 경우는 치아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치아를 통째로 발치를 하고 그리고 바로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혹은 치유가 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혹은 치조골이 소실되는 것을 예상하거나 혹은 소실된 후에 치조골 이식술을 이제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미 있던 치조골이 향후에 흡수되는 것을 2차적으로 다시 극복하거나 방지하는 것보다는 원래 있던 치조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 방법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사진에 보시면은 발치와의 대부분의 치아를 발치한 후에 치아 뿌리에 일부 절편을 만들어서 앞쪽 입술 쪽을 남겨둔 사진입니다. 이렇게 남겨둔 치아 파절편 뒤쪽 공간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3, 4개월이 지난 후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염증 없이 일반적으로 한 임플란트와 똑같은 아주 자연스럽고 예쁜 모양으로 치유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철물을 한 사진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아무런 2차적인 염증이나 남겨져 있는 치아 뿌리 파절편 때문에 염증이나 추가적인 흡수가 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 전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두꺼운 잇몸뼈가 수평적으로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치료 후에도 보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수평적으로 충분한 치조골이 잇몸과 함께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치료 전에 앞에서 본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절선 때문에 잇몸이 오히려 약간 내려가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치료 후에는 다시 잇몸 라인이 정상적인 라인으로 회복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 치아가 파절된 이 라인을 통해서 발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치아의 경우에 치아를 일부 절편을 만들어서 남겨놓고 발치화에 그 자리에 뒷공간에 발치 공간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아무런 염증 없이 자연스럽게 치유된 것을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을 우리는 보통 소켓 실드 테크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치아가 원래 있던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면 그 발치한 부위를 우리는 발치와, 즉 소켓이라고 부릅니다.
전구를 갈아 끼울 때 소켓에다가 끼운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소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켓, 발치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발치를 하면서 치주인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치조골이 소실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가지고 보통 우리 치조골은 잇몸뼈가 소실되는 것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입술 쪽 치조골에서부터 입천장 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치조골은 흡수되기 때문에 치조골이 흡수되는 시작점에 치조골 흡수 기전을 막아준다면 전체적인 치조골 흡수되는 리모델링 사이클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치와 소켓 부위에 건강한 치주인대를 가지고 있는 치아 뿌리 절편을 일부 치조골 흡수가 시작되는 부위인 입술 앞쪽 부위에 남김으로 해가지고 치조골이 흡수되는 리모델링 사이클을 애초에 시작하지 못하도록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인터넷에서 누구를 감싸주거나 보호하는 것을 쉴드를 친다고 보통들 많이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발치화가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러한 치아 절편이 쉴드를 쳐주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해서 소켓 쉴드 테크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겨져 있는 치아 절편이 빨간 화살표에서 보이고 있고요. 그 뒷공간에 역시나 이상적인 부위에 임플란트는 식립이 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연 치아가 있었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치관 부위, 치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진 않지만요. 그래도 이 소켓 쉴드 테크닉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볼 만한 시술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기존의 치조골 이식술을 이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새로운 소켓 쉴드 테크닉이라는 시술법을 이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건강한 치주인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외상과 같은 경우 혹은 신경치료의 실패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발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대로 발치를 해버리게 되면은 원래 있었던 치주인대와 이 치주인대가 지지해주고 있던 치조골과 잇몸 라인을 모두 어느 정도 발치 후 치유 기전에 의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수평적으로 3.8mm, 수직적으로 1.24mm 정도의 치조골 소실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굳이 그렇게 건강한 치주인대가 있었는 경우를 발치를 함으로 해서 다 없애버린 다음에 다시 치조골 이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하는 것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해서 치주인대를 만약에 우리가 유지시키면서도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자리만 확보를 한다면 원래부터 있던 치조골과 잇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플란트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치조골 흡수 없이 심미적인 잇몸 라인을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러한 소켓 쉴드 테크닉이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켓 쉴드 테크닉은 우리가 완전히 치아를 발치하고 부가적으로 치조골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와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결정적으로 소켓 쉴드 테크닉은 치아의 뿌리의 일부를 절편으로 만들어서 남김으로써 전체 발치를 하지 않고 부분적인 발치를 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완전히 치아를 발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치주인대는 모두 소실되기 때문에 더 이상 치주인대가 지탱해주고 있는 치조골은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조골 흡수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켓 쉴드 테크닉의 경우 치주인대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치조골 흡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치조골 흡수가 없기 때문에 치조골에 덮여있는 잇몸은 내려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해주는 반면에 치조골 이식술의 경우에는 치조골이 흡수되면은 질기고 튼튼한 잇몸의 경우는 그 힘에 의해서 제자리를 지킬 수가 있겠지만 얇고 조금 힘이 없는 잇몸의 경우는 치조골이 소실되면은 당장 그 다음으로 2차적으로 잇몸이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를 보니까 바로 비교가 되네요. 소켓 이 쉴드 테크닉에 참 장점이 많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그런가 하면 치주 질환이 진행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발치를 보통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발치하지 않고 내치아를 살려서 그대로 쓰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윗니, 앞니의 경우는 발치하는 경우가 신경치료가 실패한 경우라든지 외상에 의해서 치아가 파열된 경우가 더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치주 질환이 전혀 안 생기거나 치주 질환을 가진 환자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니의 경우에 치주 질환이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면은 치조골 소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잇몸이 내려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치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보통 치아가 흔들리게 되면은 이 치아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발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자연치아가 준 선물인 치주인대가 만약에 있다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에도 우리는 치주인대를 어느 정도 남겨서 자연스러운 심미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치료 기술을 소켓실드 테크닉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발치를 하지 않고 치주인대를 회복시키거나 혹은 일부 재생시켜서 치아가 다시 한번 최대치로 회복된 상태에서 재평가를 한 다음에 그 치아가 가질 수 있는 수명을 최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비수술 잇몸 치료인데요. 앞에서 보는 화면은 우리 잇몸 질환이 진행되는 단계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저런 경우에 노랗게 침착되어 있는 치석들이 치주낭을 따라서 들어간 경우에 초음파를 통해서 스케일링을 통해서 우리는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잇몸 속으로 깊게 들어가 있는 경우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주 소파술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손으로 일일이 긁어냈었기 때문에 그 정밀도나 세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 요즘은 잇몸 입구를 통해서 초음파 기계가 깊숙이 접근을 해서 모두 치석과 세균, 독소들을 세척 혹은 파괴내는 이런 비술술 잇몸 치료를 통해서 잇몸이 회복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비수술 잇몸 치료의 장점은 잇몸을 열지 않고 잇몸 입구를 통해서 초음파 기계가 잇몸 깊이까지 들어가서 치석과 치주 세균, 독소들을 파괴 세척해내기 때문에 손으로 일일이 긁어내는 것에 비해서 당연히 치료가 간편하고 시술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긁어내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구석구석 정밀하게 다 해내지 못하는 경우에 2차적으로 잇몸을 열고 치주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비해서 잇몸을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증이나 붓는 경우가 아주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도게인 잇몸 치조골 재생술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조골이 국소적으로 깊게 소실된 경우에는 엔도게인이라는 치주조직 재생물질을 저렇게 도포를 하게 되면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 2년, 1년, 2년 후에 경과를 관찰한 사진인데요. 노란 원 안에 보시다시피 치조골이 다시 재생되는 것을 우리는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주인대가 남아있다면 최대한 그 치주인대를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 것에 우리는 주안점을 두는 것을 요즘 치과 치료계의 최신 술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수술 잇몸 치료를 통해서 치주인대를 회복시키고 혹은 그 회복만으로 약간 부족한 경우에는 엔도게인이라는 치조골 치주 조직 재생물질을 도포해서 치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치주인대를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재생시키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치를 하지 않고 보다 더 치아의 자연 수명을 최다해서 유지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주제 임플란트의 아름다움, 우리 치아만큼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치주인대의 보존, 우리 몸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 치주인대를 보존함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소켓 쉴드 테크닉을 통해서 현재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아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음식을 씹는 역할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역할 그리고 발음의 정확도까지 높여주는 중요한 신체 부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불의 사고나 충치, 치주 질환, 노화로 인해서 소중한 치아를 잃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적절한 임플란트 시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뉴욕 메디슨 치과 이대섭 대표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설 연휴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갑자기 연사 안 남았죠? 아니 그 캐릭터 그거 아니란 말이야. 믿으라고요. 믿으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요? 어. 못 봤어요. 어.